시작하자. 우리 지난주에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던 일정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 화합물을 만들 때야. 화합물을 만들 때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26쪽 하고 있어. 자, 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개수비로 원자들이 결합을 하죠.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화합물을 만들 때 질량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성분 원소들의 예를 들어서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물은 항상 H2O야. 그래서 H 2개랑 O 1개랑 꼭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 물은.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 거야. 자, 개수비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런데 각 원자들마다의 질량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 원자들마다의 질량이 서로 달라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비교하게 되면 산소가 수소보다 16배 더 질량이 커. 그래서 한 개당, 원자 한 개당 질량비가 1대 16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원자들마다 질량이 달라. 그게 요거 원자의 질량비인데 이거는 주어지는 값이야. 너희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물을 만들기 위해선 수소가 2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g짜리 2개 필요하네. 이렇게 해야. 오케이? 질량이 1짜리가 2개 필요하네. 질량이 16짜리가 1개 필요하네.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2대 16, 즉 1대 8의 질량 비율을 갖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비도 일정하게 나타나요 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게 일정성분비의 법칙이었어. 자, 여기 구리를 가열해요. 자, 구리는 붉은색 가루. 그런데 이거를 가열했어. 그래서 열심히 가열해서 시꺼먼 애가 됐네. 산화구리가 된 거야. 자, 구리가 산소랑 결합을 했어. 그래가지고 산화구리가 되는데 4g을 가열했더니 산화구리가 5g 나와. 8g 가열했더니 산화구리가 10g 나와. 그 얘기는 4g 했더니 5g 나오고 8g 했더니 10g 나오고 이런 식이야. 12g 했더니 15g 나오고. 오케이? 그렇다면 이때 결합하는 산소는 몇 g이냐라는 거지. 산화구리를 만들기 위해서 4g하고 1g 반응해서 5g 나왔을 거고 8g하고 2g 반응해서 10g 나왔겠죠. 얘네들의 질량비가 항상 몇 대 몇으로 나타나? 4대 1로 결합을 하더라 라는 그런 얘기야. 자, 4대 1로 결합해서 산화구리는 5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게 되는 걸 우리는 일정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자. 오늘 할 거는 28쪽에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요. 자, 일정성분비의 법칙 같은 경우,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여기는. 오케이? 질량 보존의 일정성분비의 법칙까지는 100%인데 기체 반응의 법칙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잘 들어봐. 자, 먼저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이게 조건이에요. 일정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기체가 생성될 때야. 자, 그러니까 기체 만나서 기체가 나타날 때, 자, 그때 나타나는 법칙인데, 이때 기체들 사이에 간단한 부피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부피비. 아까 앞에서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무슨 비였어?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무슨 비였어? 질량비였죠. 자, 질량 단위는 뭘 써요?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써요. 그죠? 질량이에요, 그거는.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비래? 부피비야.
그래서 밀리리터나 리터 또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단위를 써야 돼. 자, 먼저 부피비야. 그런데 이때 이게 부피비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기체 만나서 기체 됐을 때야. 기체 만나서 액체가 되거나 기체 만나서 고체 되거나 또는 기체 만나서 기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상태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기체 만나서 기체 될 때만 성립하는 법칙이야. 부피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 수소 산소 만나서 수증기 되는 거야. 자, 수소 산소 만나서 수증기 되는데 항상 부피비가 2대 1대 2의 부피비를 가져. 자, 요렇게야 실험을 해 봤더니야. 먼저 실험을 하는 거야. 수소 2ml랑 산소 2ml를 반응시켜요. 그랬더니 수증기가 2ml 나오고 산소가 1ml가 남더라라는 얘기야. 산소 1ml 남았으면은 항상 남은 거 빼고 생각하라 그랬죠. 반응에 참여한 건 수소 2와 산소 1이야. 그 다음 여긴 산소 3이 남았대. 그렇다면 여기는 수소 4와 산소는 2만 반응에 참여한 거죠. 2ml만. 자, 여긴 수소 1이 남았대. 그렇다면 4ml랑 2ml 반응에 참여한 거죠. 즉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가 항상 몇 대 몇으로만 반응하냐? 2대 1로만 반응을 하더라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2대 1로 반응했으니까 3이 나와야지가 아니야. 여기서는 2대 1로 반응해서 2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2ml와 1ml 반응했으면 수증기 몇 ml 나온다는 얘기냐? 2ml 나온다는 얘기야. 자, 4ml랑 2ml가 반응했어. 그럼 수증기 몇 ml 나온다는 얘기야? 4ml 나온다. 그런 뜻이야. 알겠니? 이거 두 개 합치면 6ml인데 왜 4ml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질량이 아니라 부피예요. 부피. 자, 이건 부피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질량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량비에서는 앞에 거 더한 게 뒤에 거가 돼.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피에서는요,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공간 차지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자,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두 기체인 경우에서만이야. 반응물, 생성물 모두 기체인 경우에서만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보시면 질소, 수소 만나서 암모니아 될 때 부피비가 1대 3대 2. 얘들아, 이거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까? 질소 분자식 어떻게 되니? N2. 수소 분자식 어떻게 되니? H2. 암모니아 분자식은 NH3. 자, 그럼 여기 보시면 N이 2개 있고 여기는 N이 몇 개 있어? 1개 있네. 그럼 1개짜리를 2개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곱하기 몇을 해줘? 그렇죠. 2개. 이렇게 개수를 2를 붙여주는 거죠. 그럼 수소가 몇 개가 돼버렸어요? 6개가 돼버리죠. 그럼 여기서 6개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 개수 뭘 써줘? 3. 자,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2죠. 근데 여기 지금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래? 1대 3대 2죠. 오케이? 자,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개수비와 부피비가 똑같아요. 그럼 이 부피비는 곧 무슨 비를 얘기하는 거냐? 분자수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분자수비. 자, 질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3개가 결합했어요. 그랬더니 암모니아 분자 2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염화수소도 1대 2의 비율. 야, 이것도 해보면 2랜다. 자, H2 플러스 Cl2 했더니 HC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계수 2 써주는 거죠. 1대 1대 2.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나오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요거야. 화학 반응식과 그 다음에 기체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화학 반응식과 기체 부피와의 관계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일 때야. 자, 기체일 때 각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곧 분자수비면서 개수비랑 같아요. 단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얘기야. 자, 이게 별표. 왜 이게 부피비가 분자수비가 될 수 있느냐?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부피와 분자수의 같은 까닭은 온도 압력이 같을 때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수소 분자가 10개 들어있어. 그럼 똑같은 온도, 똑같은 압력, 똑같은 공간이면은 요 한 칸에 똑같은 부피 안에 산소 분자는 몇 개 들어가니? 10개 들어가는 거야. 자, 그 한 칸에 물 분자는 몇 개 들어가니? 10개 들어가는 거야. 자, 산소 분자가 자, 이거를 우리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분자수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죽으라고 외워야 될 놈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분자수가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기체 입장에서는 기체 분자로 따지면 산소 분자가 수소 분자보다 더 커요. 산소 분자가 더 크지만 공간으로 따졌을 때는 분자들의 하나하나의 입자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값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산소 분자가 크지만 공간으로 봤을 때는 다 작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맞다고 돼버려. 자, 그래서 나온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되는 거고요. 아보가드로가 이제 분자설을 얘기를 해요. 이 분자설이 첫 번째 법칙이 뭐였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죠. 두 번째 법칙이 뭐였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죠. 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돌턴이 원자설을 내놔. 원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고 걔네들이 결합을 할 때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원자는 깨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요 두 법칙을 설명했는데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원자설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자 형태였을 땐 이렇게 쪼개지는 오류가 발생해버려. 자, 그래서 이거를 분자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자라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암모니아도 그렇고 수증기도 그렇고 여기 있는 개수비가 곧 분자수비고 곧 부피비라는 거 잘 좀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단 지금 얘기한 애들은 전부 다 뭐일 때야?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 상태일 때예요. 자, 다른 상태가 하나라도 껴있으면은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하진 않아요. 자, 그럼 옆에 1, 2, 3, 1, 2, 3 한번 해보도록 하자. 모르겠는 건 별표 치고 설명을 꼭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1, 2, 3, 1, 2, 3 해줄게. 자, 1번에는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그 다음 2번에요 부피비는 2대 1대 2죠. 그냥 요거 공간 칸수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2대 1대 2. 자, 그 다음 질소와 수소가 1대 3의 부피비로 반응하여 암모니아 2부피 생성한다. 자, 이거야. 질소 플러스 수소 해가지고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1대 3으로 결합해서 2부피가 나온다. 기체 부피비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질소가 30ml가 있다면 반응하는 수소는 3배니까 90ml가 반응하겠죠? 암모니아는 얼마 나와? 60ml가 나오겠죠? 그냥 1대 3대 2 그 부피비 가지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90, 60 이렇게 돼요. 자, 보자. 1번에는 분자예요. 분자. 그럼 2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수소 400에 산소가 100이 있습니다. 남는 애가 누굴까요? 자, 수소 산소 만나서 수증기 만들 때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죠. 부피비가 2대 1대 2야. 자, 그런데 산소가 100ml가 있다 그러면은 수소는 200ml 필요한 거지? 400ml 중에 200ml만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200ml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소 200ml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에는 분자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니 그러면 그냥 개수비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자, 화학 반응식에서의 앞에 개수가 곧 분자수비잖아요. 그래서 1대 3대 2가 되는 거지요. 됐나요? 자, 먼저 시간에 했었던 일정 성분비의 법칙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좀 달라. 뭐가 달라? 비율을 따지는 건데 앞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의 비율을 따지는 거고요. 지금 말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의 비율을 따지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서 31쪽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실험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하고요, 그 다음 질산납 수용액하고 반응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아이오디나 납 앙금이 형성돼요. 자, 앙금이야. 앙금 형성되는 거야. 자, 아이오디나 납 앙금 형성되는 실험인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6ml씩 쫙 깔아 놓고요. 자, 그 다음 질산납 수용액을 0, 2, 4, 6, 8, 10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자, 0, 2, 4, 6, 8, 10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요, 0 아무것도 안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앙금이 없겠지. 2 집어넣으니까 앙금이 생겼어. 4 집어넣으니까 좀 더 많이 생겼어. 6 집어넣으니까 더 많이 생겼어. 8 집어넣는데 앞이랑 똑같아. 변화가 없어. 오케이? 자,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때부터는 앙금 높이에 변화가 없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딘화 이온이 모두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납이온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반응할 아이오딘화 이온이 없어요라는 거야. 일정한 부피비 몇 대 몇이야? 얘네들이 1대1의 부피비로 결합했죠. 아, 근데 여기서 부피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거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수용액 상태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기체 반응의 법칙이 아니야. 일정한 비율로 결합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야. 일정한 비율로 결합했다. 아이오딘화 이온하고요, 그 다음에 납이온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거야. 자, 이렇게 아이오딘화 납을 만드는데 시험관 B 넣어주는 납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앙금이 생성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B는요, 아이오딘화 이온이 납이온이 모두 반응에 참여하고 아이오딘화 이온은 남는 거야. 자, 그 다음에 D는요, 시험관 D는요, 두 이온이 모두 반응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오딘화 이온이나 납이온이 남는 게 없어. 모두 반응에 참여했어. 그 다음 F는요, F 같은 경우에는 납이온이 더 많이 들어와 버린 거지. 아이오딘화 이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결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니? 32쪽 우리 풀었지? 숙제였어? 숙제 해왔니? 한 사람 손! 이런 훌륭한 아이들을 만나 4명이나 있다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24번부터죠 24번부터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24번부터 나머지 문제 한번 해보자. 24번부터 해주시고요. 일단은 못해도 30번까지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 되면은 서술형까지도 다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24번부터. 우리 지난주에 23번까지는 했지, 그지? 자, 설명 잘 들으세요. 24번 볼게요. 24번 해보시게 되면은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잠깐만요. 어?
옳지 않은 거 몇 번이겠니?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요? 2번? 아닌가? 2번?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시험관 C에 같은 농도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넣으면 높이가 증가하다. 지금 C는요, 아이오딘과 칼륨은 6ml인데 질산납은 4ml잖니. 그럼 질산납을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니? 질산납을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니? 뭘요? 여기서는요, 지금 현재 아이오딘화 이온은 많고 질산 납이온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네. 납이온은 모두 반응에 참여했겠죠? 네. 자, 그러면 아이오딘화 칼륨을 더 넣으면 앙금 높이 증가해 안 해? 안 해요. 누굴 더 넣어야 돼? 질산납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자, C에는 질산납을 더 넣어야지 앙금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25번은요. 이거 지금 찍찍 거는 거는 둘 다 고체예요. 그죠? 고체이기 때문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 상태여야 돼. 그래서 몇 번이니? 용화야 몇 번이니? 자,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26번 볼게요. 뭐 하는 게요 도대체? 어? 자, 26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얘들아, 항상 일단 이런 실험 나왔을 때 남는 거 빼고 생각하세요. 산소가 5가 남았대요. 그럼 산소 5를 빼세요. 몇만 반응에 참여한 거야? 15만 반응에 참여한 거죠? 30, 15 만나서 30 됐다. 그 얘기하는 거야.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의 부피비를 갖겠죠? 자, 그럼 산소, 여기 3번 보시면 산소가 10이 남았어. 그 얘기는 산소는 20만 반응에 참여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몇 미리 나와야 되겠니? 니은은 40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20이니까 수소는 20만 반응에 참여하고 수소가 10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10, 그 다음 40 이렇게 돼야 돼. 알겠니? 27번은요. 자, 27번에 질소 30, 수소 30 반응했습니다. 자, 지금 질소, 수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 1대 3의 부피비로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질소가 30이 반응에 참여하고 수소가 30이 반응에 참여해. 야, 수소 30 반응에 참여했으면 질소는 몇만 필요하단 얘기야? 10ml만 필요하단 얘기죠? 얘가 30ml니까. 그럼 암모니아 몇 ml 나왔단 얘기야? 20ml 나왔단 얘기죠? 그럼 누가 얼마나 남았니? 질소가 20ml 남았겠죠? 자, 그래서 질소 20 남았고 암모니아는 20ml 나왔어요. 몇 번? 2번. 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니? 반응은 아, 반응하는 기체구나. 남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번이 되겠죠? 10ml 반응했어요. 자, 그 다음 28번. 자, 28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그래요. 5번에요 수소기체 10ml와 5ml 반응했으면 수증기는 몇 ml 나와야 돼요? 10. 그렇죠. 10ml 나와야 되는 거죠. 10리터 10리터 나와야 되는 거죠. 2대 1대 2의 부피비를 가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자, 요 모형을 가지고서는 암모니아가 어떻게 생겼을지 체크하는 건데, 일단 요 원자들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씩 들어간 상태에서 얘네들은 총 6개니까 몇 개씩 들어가? 3개씩 들어가는 요런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3번처럼 되겠죠. 그럼 30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질소 분자 50개, 이거 50개를 완전히 반응시키면 암모니아 분자는 몇 개 나와야 돼? 100개 나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부피비가 곧 분자수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50개였으면 100개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됐지요? 자, 이제 주관식으로 가볼까요? 자, 31번 가보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뭐라고 써야 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32번은요. 반응 전후 질량 변화. 반응 전후의 질량 변화는 질량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겠죠. 왜 감소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날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 다음 33번은요. 자, 이거 철을 가열하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 산화철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산화철이 됩니다요. 그러면 산화철 되면 질량이 더 증가한다 그랬지. 그래서 B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산화철이 생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성분비화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 일정 성분비화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화합물 만들 때 원자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자, 화합물 만들 때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해야 산화 마그네슘도 이렇게 산소 하나 마그네슘 하나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35번 가볼까요? 자, 4g과 24g이 완전히 반응하여 물이 됐습니다. 물의 질량은 몇 g일까요? 이거 28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지금 보시면요.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 했을 때 물은 H2O잖아요. 여기 H2O라고 써져 있죠. 이 얘기는 H가 몇 개? 2개. O가 몇 개? 1개 반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 질량이 수소가 1이야. 그래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가 2, 산소는 16이 필요해. 즉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8로 반응하는 거야.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그래서 물이 얼마 나와요? 9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g이야. 그럼 산소 32g 있어야 돼. 근데 이게 24잖아요. 그럼 수소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3g 필요하다는 얘기야. 수소 1g은 남는 거예요. 남는 기체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3g과 24g 반응에 참여했어. 그럼 물은 얼마 나와? 27g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7g의 물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무작정 더하면 안 돼요. 자,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보고 얼마나 반응에 참여했는지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은요. 자, 산화구리 35g을 얻기 위해선 산소 최소 이거 지금 몇 대 몇인지 먼저 구리 플러스 산소 해가지고 산화구리가 되는 건데 여기 0.4에서 얘가 0.1 반응에 참여해서 산화구리 0.5가 됐겠죠. 즉 4대 1대 5예요. 그럼 산화구리가 35g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소는 이거 몇 배야? 7배죠. 그럼 산소 몇 g 필요하다는 얘기야? 7g. 구리는 몇 g 필요하다는 얘기야? 28g. 이렇게 되는 거죠. 4대 1대 5라는 걸 알아내고 산소의 질량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산소는 7g이 필요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37번은요. 부피비가 2대 1대 2죠. 수증기가 100ml를 얻고 싶어요. 그렇다면 수소는 100ml 필요할 거고요. 산소는 50ml 필요하겠죠. 부피비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죠.
배웠지요? 자, 우리 바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으로 들어갈게요. 휴.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인데 여기 지금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흡열 반응 나와 있고 이런 걸 이용하는 예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솔직히 내가 얘기할 건 별로 없고 여러분이 다 외워줘야 돼요. 이거 먼저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자 이름에서 짠 나오죠. 발열, 열이 방출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야. 그래서 발열 반응은 열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되니까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돼? 그 열 받아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야. 따뜻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변 온도는 올라가요.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요. 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 발생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돼요. 자, 반응물에 에너지가 많은데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 자, 에너지 감소가 나타나게 될 경우는요, 그 감소한 에너지만큼 방출이 돼야 돼.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 이게 발열 반응이야. 자, 발열 반응, 우리가 이렇게 손 놨을 때 따뜻하다라고 느껴지는 반응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불타는 거, 연소. 연소하면 빛과 열 나오죠. 열 나오죠. 그죠? 자, 주변 온도가 따뜻해지잖아. 이런 연소 같은 경우에는요, 메테인 연소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와요. 자, 그 다음, 산염기 반응. 자, 산염기, 산성물질, 염기성 물질, 들어는 봤죠. 그죠? 자, 이런 산성물질, 염기성물질 둘이 서로 반응을 해. 자, 이때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산염기가 반응을 할 때요,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염산하고 수산화트륨 소용이 섞잖아요. 그럼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화칼슘과 물과의 반응이야. 자, 이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을 하네. 자, 이때도 역시 발열 반응이 일어나. 열 에너지가 방출돼요. 자, 여기 구제역 바이러스라고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이거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를 할 때요, 산화칼슘과 물 반응으로 인해서 열을 높여가지고 반응을 없애는 현상을 없애는데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호흡. 우리 호흡 그러면은 뭐예요? 자, 이 호흡 같은 경우에 포도당과 산소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너지 방출하는 거지. 우리 몸이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건 또 뭐야? 세포들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방출된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 금속이 녹쓰는 거,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속이 녹쓰는 거에서도 역시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너희들이 요걸 이용하는 게 손난로지. 철이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발열 반응이 나타나는 걸 이용하는 게 이 손난로. 자, 그 다음 금속과 산의 반응. 자, 금속에다가 염산 반응 시켰을 때 이때 또 역시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거요, 얘네들 예시를 눈에 많이 익혀놓으세요. 여기 1-3은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에너지 출입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 다른 거. 지금 현재 발열 반응 얘기했는데 여기 뒤에서는 흡열 반응 얘기할 거야. 흡열 반응은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거야.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자,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는 반면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부터 해보자. 39쪽에 문제부터 좀 해주세요. 자, 1번에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 2번에 OOXOO, 3번은 방출 높아진다. 여기서 질문. 자, 지금 당장은 외우기 힘들겠지만은 예시들을 눈에 많이 익혀놓으시라 그랬어. 지금 오늘 요거 할 때는요, 그냥 앞에 거 이렇게 보면서 찾아가면서 하면 돼. 그럼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거야. 시험 때나 좀 달달 외워주시고요. 자, 먼저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 이제 흡열 반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야.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했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낮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졌을 때 차가움을 느끼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죠.
소금과 물의 반응이라고 돼 있는데 얼음에다가 소금 뿌려 넣는 거 어렸을 때 해봤는지 모르겠네. 한제라고 해가지고 얼음에다 소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물에 소금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요 에너지 흡수가 열 흡수가 나타나게 돼. 자 그래가지고 기존 얼음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만들 때 썼었죠. 자 그다음 염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염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이라는 애를 반응시키잖아요. 그럼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흡열 반응이야. 자 이렇게 염화바륨과 염화암모늄 반응에서 온도 변화라고 돼 있는데 물이 묻은 나무판 위에다 비커 놓고 거기다가 수산화 바륨과 염화암모늄을 섞어 둘을 섞었어. 그러면은요 나무판 위에 물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띄우면은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는 현상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광합성. 아까 앞에서 호흡은 포도당이랑 산소랑 결합해서 에너지 나는 거였죠. 근데 광합성은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결합해서 빛에너지 받아가지고 포도당 만들 때 나타나는 게 광합성이죠. 이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빛에너지 같은 걸 흡수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흡열 반응에 속하는 거고요. 자, 물의 전기분해. 물이 전기분해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잖아요. 이때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 줘야 돼. 이것도 역시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니까 흡열 반응에 속해요. 자, 질산 암모늄과 물과의 반응도 흡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빵 만들 때 쓰는 이 베이킹 파우더 주성분이에요.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분해되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어디다 갖다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연료가 연소할 때 자 우리 그 난방이나 음식 조리할 때 불 피우잖아요. 자 그게 연소해 가지고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발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 손난로.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철가루가 산소가 반응해 가지고서는요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손을 따뜻하게 하는데 발열 반응을 이용해서 손을 따뜻하게 쓰는 거고요. 자 산화칼슘이 좀 이렇게 발열컵은 이중컵 개념이야. 산화칼슘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겉에 컵에다가 자 거기에 이제 뭘 하느냐 물을 살짝 집어넣어. 그러면은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기가 발생을 해. 그 열기로 인해서 용기 안에 음료를 데피는 현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군대 가게 되면은 아마 그 전투식량 같은 거 이렇게 먹게 될 텐데 그때 데피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데피게 될 거야. 자 염화칼슘 제설제. 지금 눈 내리고 눈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누가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지나가면서 막 뿌려대지. 아파트 단지에서도 아저씨들이 막 염화칼슘 뿌려놓잖아. 이 염화칼슘을 뿌려놓게 되면은요 염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잖아. 그럼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눈을 녹여. 눈을 녹이게 되는데 그때 염화칼슘이 또 그 안에 녹아 들어가네 혼합물을 만들어서 어는 점을 낮춰줘요. 그래서 다시 얼지 않게끔 하는 현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산 암모늄과 물 반응해 가지고서는요 이걸로 냉찜질팩 같은 거 쓰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럼 바로 옆에 또 해볼까요? 자, 41쪽 한번 해보자. 자 1번의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 자 1번의 흡열 반응이고요. 2번에는 OX555 그 다음 3번에는 흡수 낮아짐. 자 그 다음 1번에는 방출이죠. 방출. 자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는 낮아짐. 에너지 흡수해서 낮아지는 거죠. 주변 온도가. 자 그러면 이번엔 손난로 손냉장고 만들기인데요. 이거 손난로 너희들 그 쓰고 있는 그 손난로 있잖아요. 자 걔네들 만드는 방법이야. 자 부직포 주머니에 철가루, 숯가루, 소금, 질석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부직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래서 철가루가 산소랑 만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숯가루나 소금, 질소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가 철과 산소가 쉽게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보조 도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철가루에 철가루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요. 그럼 에너지를 방출해 줍니다. 방출함으로 주변 온도가 높아져요. 그렇게 해서 손난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손 냉장고는 이제 여기 질산암모늄하고 그 다음 물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질산암모늄하고 물을 섞어주게 되면은요, 온도가 열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이 시원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고, 에너지 42쪽 밑에 보면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확인인데요. 여기 묽은 염산 아연 서로 반응시키는 거랑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 반응시키는 거랑, 아까 묽은 염산과 아연 반응시키게 되면은요, 주변 온도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산화 반응과 염화암모늄 반응시켰을 때 주변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이거는 흡열 반응에 속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온도 변화를 보고서는 발열인지 흡열인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이제 17문제밖에 안 됩니다. 17문제는 빨리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얘들아 틀린 거 있으면 꼭 질문해. 5번이고요. 2번에 4번이고요. 3번에 2번입니다. 네, 틀린 거 뭐야? 3번에 보시면 방출합니다. 발열 반응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가, 라, 마, 나머진 흡열. 오케이. 자, 이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앞에 내용 보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지고서는 하나하나 해줄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4번에 5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여기서 질문.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는 연소죠, 연소. 자, 연소되면 빛과 열이 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물 에너지 합. 자,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왜?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발열 반응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방출되어 나가는 거죠.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생성물이 됐을 땐 에너지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더 커요. 산연기 반응도 역시 발열 반응이지요.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오케이? 또 질문. 자, 없으면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여기서 질문. 세 문제 중에 질문. 10번에 5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여기서 질문. 아무도 없니? 질문 없어요. 그러면 서술형 안 하신 분은 하지 마시고 하신 분들만 채점해 보자. 한 사람 손? 오케이, 한 사람만 채점해 보자. 13번.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가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는 까닭을 반응물의 종류,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가에서는 메테인 산소죠. 가는
메테인 산소가 결합하는 거지요. 그 다음 나는 철과 산소가 결합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반응물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둘 다 뭐해? 방출하는 거죠. 둘 다 에너지를 방출. 둘 다 에너지는 방출됩니다요. 자, 그 다음 14번 보시게 되면 자, 요거 산과 염기 반응이에요. 산염기 반응. 25도였는데 29도가 됐어. 그럼 열을 뭐 한 거야? 방출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 반응이 되겠죠. 자, 얘는 발열 반응이고요. 자,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반응했더니 용액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높아지는 걸 보고 발열 반응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5번은 아연의 묽은 염산. 자, 금속 플러스 염산 반응이야. 금속이 염산 떨어뜨리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자, 이것도 발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메테인 연소라든가 삼연기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 써주시면 되죠. 호흡이라든가 이런 거 발열 반응의 예시들 써주시면 돼요. 15번은요. 자, 16번은요. 수산화바륨하고 염화 암모니움 반응했어요. 자, 이때 달라붙었대요. 얼었대요. 그럼 이건 뭐야? 흡열 반응이죠. 열을 뺏어간 거예요. 자,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다에서 발열과 흡열을 구분하세요 라고 했는데 가는 발열이죠. 다는 흡열이죠. 자, 가다 반응을 뭐 예시하는 거. 가는 뭐 구제역, 아까 구제역 잠깐 얘기했죠.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라든가 가. 그 다음에 나는 냉찜질팩 같은 거. 다는 탄산소 나트륨 베이킹 소다 재료라 그랬죠. 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가 이제 1단원이 끝난 거야.